보험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신 적 있나요? 보험 때문에 속상한 적 있으시죠? 여기 좋은 보험 약이 있습니다. 알아두면 약이 되는 보험 이야기, 알약보험. 가치 있는 정보와 지식의 힘을 전달하는 욜로캐스트. 지금부터 욜로캐스트가 만든 보험 방송 알아두면 약이 되는 보험 이야기, 알약보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보험의 내비게이션 친절한 나비입니다. 자, 함께 이야기를 나눌 두 분의 보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업계 입문한 지 15년 차. 산전수전 다 겪었지만 보험을 여전히 사랑하는 남자 빡대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빡대리님. 반갑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뭐가요? 1회 때 본인 소개하신 거하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하셨네요. 그럼요. 사람이 변하면 안 됩니다. 훌륭하세요. 그러면 함부로 변하면 안 돼요. 아.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부담되는데요? 일관성이 있게 토시는 안 들려야 되는데.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대면과 비대면 채널을 모두 경험한 이 시대의 진정한 보험 전문가 생손대비 한수입니다. 브라보. 네. 하이파이브 한번 할까요? 네. 안 들렸죠? 그럼요. 잘하셨어요. 자, 저희 오늘 두 번째 방송인데요. 네. 혹시 두 분 저희 1회 방송 들어보셨습니까? 물론이죠. 그럼요. 네. 그죠? 네. 주변에도 좀 들려주셨어요? 그렇죠. 어때요? 제 아내는 듣다가 잠들었고요. 우리 집은 확실히 미니멀리즘이 이미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듣다가 잠을 잡니까? 그리고 제 어머니는 당신을 몰상식한 사람으로 치부했다면서 민원을 엄청나게 제기하셨습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닌데도 나를 너무 띄엄띄엄 봤다 이러셨고요. 가장 놀라웠던 건 제가 예전에 손해보험에서 근무할 때 네. 그 땡크롤의 자동차 보험을 계약하셨던 GS 칼텍스 주유소 사장님이 계세요. 네네. 이분이 어떻게 또 첫 방송을 잘 들으셨는데 우와. 오. 이분이 저한테 놀라운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요? 딱 자네네는 첫 방송부터 되게 광고를 받아버렸대. 이번 방송 대충 들은 게 분명합니다. 그래도 광고 효과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죠. 아주 잘하셨어요. 우리 빡대리님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제 제 집에 계신 이제 마님한테도 들려줬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짧고 굵게 함부로 집안 얘기 밖에 나가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뭘요? 우리 에피소드 한 번밖에 안 나갔는데 벌써 광고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진짜 들어왔어요? 대박. 대박. GS 칼텍스 들어온 거 아니야? 와. 그럼 먼저 잠깐 광고 듣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천 이동 명가주조 이승일 대표입니다. 포천 백운계곡의 좋은 물과 맑은 공기에 정성을 담아 빚은 고소한 땅콩 막걸리, 땅콩 생막걸리와 땅콩 살균 막걸리 이술이 여러분의 삶을 신나고 흥겹게 만들어 드립니다. 명가주조 명품 막걸리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31-535-0377, 페이스북 명가주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목소리가 시원한 막걸리를 부릅니다. 좋네요. 저랑 목소리 비슷하지 않나요? 걸쭉하니 그러니까요. 정말 좋습니다. 네. 맞네요. 빡대리님 이곳 명가주조 막걸리 드셔보셨어요? 먹어봤죠. 어때요? 네, 제가 애주가라서 잘 알고 있는데요. 술은 좋은 물로 담가야 맛이 정말 좋습니다. 이 명가주조가요, 네. 백운계곡 물로 만드는 곳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반 막걸리랑 맛이 비교가 안 돼요. 특히 이제 땅콩이 갖고 있는 고소한 그 맛, 네네. 막걸리가 갖고 있었던 그 쓴맛을 뒷맛을 약간 고소하게 만들어준 그런 것들이 아주 오, 일품입니다. 맛있겠다. 야, 이거 그러면- 주문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아니, 근데 이게 네. 땅콩의 고소한 맛이 있으면 여성들도 굉장히 좋겠네요. 좋아하죠. 제 와이프가 저희 집에 계신 마님께서 술을 잘 못 드시는데 한 번 딱 드셔보더니 이거는 계속 시켜 먹어볼 만하다. 나도 조금 주량을 늘려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 좋습니다. 그러면은 주문은 어떻게 하면 돼요? 031 경기도입니다. 031-535에 0377번으로 주문하시면 택배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네. 페이스북에 들어가셔서 명가주조를 찾아서 신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막걸리 얘기하니까 엄청 땡기네요. 오, 진짜. 일단 우리- 끝나고 나서 두부김치에다가 딱 한 잔만. 칼. 거부하기 힘들어. 좋아요. 네. 빨리빨리 하시죠. 자, 이제 오늘의 주제에 대해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죠?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빠밤. 오늘 잘 맞는다. 잘한다. 하이파이브. 네.
보험, 널 보면 자꾸 눈물이 나. 네, 무슨 말인지 감이 오긴 하는데요. 우리가 보험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한수희님?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정말 가구에서 적지 않은 보험료를 매월 세금처럼 따박따박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보험료의 크기가 너무 큰 경우가 많아요. 소득에 비해서. 부담스럽죠? 그렇죠. 그래서 그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때 우리가 좀 눈물이 날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봤더니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이런 경우에는 낭패예요, 또 굉장히 낭패. 좀 낭패가 되거든요. 음.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보험료에 대한 부담감을 좀 말하자면, 보험은 사실 굉장히 비싼 상품이에요. 우리가 한 달에 10만 원짜리 보험이라고 하면 별거 아닌 것처럼 치부할 때가 있는데, 네. 알고 보면 우리 현대자동차의 자부심이라고 하는 그랜저 한 대 값이거든요. 오, 그런가? 맞아요. 네. 아. 왜냐면 10년 동안, 그러니까 10만 원짜리를 20년 동안 납입하면 원금만 2,400만 원이고, 아, 그렇죠, 맞아요. 이자율 5% 반영하면 3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렇게 비싼 상품을 우리 소비자들은 TV 광고 보다가 하나 하고, 홈쇼핑 보다가 싸보에서 또 하나 하고, 주변 친구가 보험회사 들어갔다고 해서 하나 해주고, 회사에서 진행하는 자산관리 재테크 강의 듣다가 또 하나 하고, 그렇지. 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어느새 소득에 비해서 과한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있죠. 정말 저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고가의 상품을 사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너무 쉽게 가입을 한다. 그렇죠. 이건 좀 맞아요. 문제라고 봐요. 맞아요. 이 보험이라는 상품이 짧게는 수년에서 이제 어쩌면 이제 평생 가져가야 하는 상품일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너무 어려운 단어가 많고 확실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아, 그 보험 용어에 대한 그렇죠. 부분들. 예,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뭐 약어를 쓰기도 하고 영어 이니셜을 갖고서 얘기를 하기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는데 질문하는 거를 좀 꺼려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좀 창피해하는 네, 면이 뭐 있죠. 쪽팔리기도 하고, 네. 그리고 더욱이 아는 사람이 왔다거나 뭐 가까운 사람이 소개를 했다 그러면은 그러한 이 심리적인 그 부분은 더 심해지거든요. 부담도 되고. 무식하다는 거 좀 들키면 좀 쪽팔리니까. 그렇지. 근데 어렵죠, 예. 사실 모르는 건 죄가 아니고 질문하지 않는 게 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들도 적극적으로 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아, 이건 그럼요. 바뀌어야긴 해요. 그 맞아요. 소비자들도 사실 뭐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모르면 질문하고 하는 게 맞지 맞아요. 않나. 예, 이게 질문을 하면은 또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은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거든요. 자세하게 설명 못 한다거나 어물쩡거린다, 그리고 네. 불친절하다 싶으면 과감히 우리는 거절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맞아요. 고객 입장에서는. 그럴 네. 필요도 있고요. 알약보험에 상담 신청을 하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알약보험을 치거나, 앱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욜로캐스트를 검색해 앱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두 번째 눈물 나는 경우를 한번 보겠는데요. 보험금 청구를 하려고 하니 보장이 안 되더라. 아, 이 경우는 진짜 난감하죠. 네, 사실 이 경우가 더 문제인데요. 뭐 지난 방송에서 이제 저희 어머니 민원 제기하실 것처럼 말씀하셔서 말씀드리기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럼에도 이제 지난번 그 사고 때 네. 어머니가 어깨 수술하셨을 때 사실 그때 제가 가입시켜드린 보험은 없었지만 어머니는 보험이 있었어요. 한 다행이네요. 네. 네, 한 달에 5만 원씩 내셨던 10년 동안 해서 완납이 되었던 보험이 있었어요. 근데? 보장 기간은 되고 있었고. 네. 네. 근데 이제 그 보험이 어깨 수술에는 보장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랬죠? 암보험이었어요. 아, 그냥 온리 암. 그렇지. 그렇죠. 암 진단금과 암 수술비만 되었었던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이제 수술이라는 단어에 딱 각인이 되어 있어서 나 어깨 수술 받았으니까 보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증권을 저한테 주셨던 거예요. 뭐 오해 여지가 있죠. 이제 제가 봐도 안 되는 거여서 안 된다고 했더니 어머니가 그때부터 누군가에 대해서 계속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네. 혼잣말로 내가 네. 괜히 했다, 뭐 속았다는 둥 해서 도대체 근데 이 보험을 누가 추천해 주셨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당숙 모은 거예요. 아, 아이고. 친척분. 네, 친척분. 엄청 가까이 지내셨던. 근데 사실 우리 당숙모가 잘못하신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보험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확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암에 대한 것이 굉장히 필요한 1순위의 그렇죠? 보험 중에 하나거든요. 네. 어깨 수술 정도보다는 훨씬 더. 근데 이제 그런 중요한 보험을 가입했지만 소비자인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런 건 차치하고 보장이 안 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족하신 거죠. 맞아요. 이게 대부분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인식의 정도라고 봐요.
예컨대 어떠한 종류의 보험을 가입했는지 정확히 모르면서 실제로 뭐 병원을 가가지고 뭐 수술하거나 입원을 하고 나면은 당연히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다 보장, 되는 줄 알고. 다 되는 줄 알고. 맞아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큰 불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정확히 알고서 가입해야 돼요, 우리.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은 보험 가입을 할 때 아는 사람들한테 가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솔직히 저도 아주 오래 전이라고 하면 안 되나? 하여간 오래 전 제가 첫 직장을 다닐 때 네. 그때 생애 첫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아무 의미도 없는 얘기를 혼자 주저리 떠드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언니의 시어머니가 집에 딱 와 계신 거예요. 사돈이죠. 사돈 어르신이. 어렵죠. 언니의 시어머니면 지금 잘못하면 언니 시집살이 어떻게 하는데? 그러니까 뭔 일이지 하고 봤더니 그때 당시에 그 사돈 어르신께서 동양생명의 보험 설계사를 하고 계셨어요. 아이고. 수호천사.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쓱 저희에게 이제 이렇게 제 앞으로 이렇게 들이미시면서 이제 서명을 하라고 여기저기 이제 알려주시면서. 근데 제 기억으로는 솔직히 제가 그 상황에서 뭐 특별히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거나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름 쓰고 사인하셨군요. 그러지. 이름 쓰고 사인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내 통장에서 돈은 나간다고 하고 하니까 나는 보험에 대한 인식이 그때부터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물론 뭐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사실은 한 1년인가 있다가 엄마 몰래 가가지고 해약했거든요. 그때부터 언니의 시집살이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그분이 그때 이미 그만두셨어. 다행이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야. 뭐예요? 나중에 제가 이제 보험이라는 걸 조금 잘 알고 나서 네. 그 해약했던 그 동양생명 종신보험을 봤더니 이게 너무 좋은 거였어요. 진정한 아이고. 전문가였네. 그분이 제대로 설계를 해주셨는데 나는 그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생각도 안 했고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을 할 여지가 없었던, 네. 그냥 싫었던 거야. 아하. 그래서 저는 해약을 해서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상황이 꼭 이렇게 아는 설계사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벌어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 보험 소비자들도요, 아직까지 아는 사람이 보험한다라고 하면은 아휴 그래 그냥 하나 해줘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면이 큰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제대로 설명을 들으려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꼭 소비자들 탓할 건 아니에요. 사람 관계라는 게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뭐 예를 들면 네. 제 친누나가 CU 편의점을 오픈을 했는데 진짜요? 아 예를 들면요. 막걸리 생각 너무 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면 이제 제 누나가 CU 편의점 오픈을 했을 때 뭐 동생이니까 물건 팔아준다고 한 번 가보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가가지고 기껏 하는 소리가 누나 삼겹살밥 유통기한이 왜 이렇게 짧은 거야? 오다 보니까 옆에 GS25는 1+1 행사도 많이 하던데 여기는 왜 그런 게 없어? 한 대 맞았겠는데? 그니까요. 뭐 선물은 왜 없냐 이런 소리 해대면 한 대 맞죠 진짜. 그럴 수 있지.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친누나가 보험 설계사로 입사를 했는데 동생이란 놈이 기껏 누나한테 하는 소리가 납입 기간은 왜 이러냐, 상품 보니까 보장은 왜 이렇게 별로냐, 딴 데는 더 잘 되는 것 같던데 환급률이 이렇게 떨어지냐, 뭐 이런 얘기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처음 보험회사 가신 분들은 주로 아는 사람들 위주로 맞아요. 찾아뵙잖아요. 따지기 어려워요. 인간관계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선택을 하시는 건 소비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 소비자분들께서 스스로 내가 가입을 하고 있는 또는 가입을 할 보험에 대해서 조금 더 큰 관심을 가지고 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혹시 내가 가입한 보험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알약보험에 상담 신청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약보험을 다시 들으시려면요, 팟빵이나 욜로캐스트 홈페이지 또는 페이스북 욜로캐스트에 오시면 지난 방송까지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가치 있는 정보만을 전해드리는 팟캐스트 종합방송 욜로캐스트. 여러분은 지금 욜로캐스트가 만드는 보험 방송, 알아두면 약이 되는 보험 이야기, 알약보험을 듣고 계십니다. 자, 지금 저희가 보험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이유 두 가지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두 번째는 필요한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 눈물을 흘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제는 이 두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결안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보험료 같은 경우는요, 적절한 보험료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한수희님? 가계 재무 관리를 연구하는 대다수의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가계 소득 대비해서요. 네. 보장성 보험료의 적정 수준을 약 7에서 10%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 이상을 벗어나면 이제 과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득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라면 총 보험료는 보장성 보험 기준으로 네.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내 보장성 보험료가 수입 대비 10% 이상이다. 그럼 반드시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한 번쯤은 좀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근데 뭐 그러면 두 분은 본인의 한 달 보험료가 얼마인지 좀 잘 알고 계십니까? 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저는 이제 1년에 2번 정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요? 네. 어떤 식으로 하세요? 저희는 아예 집안 가족들이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가족 회의를 해요. 와. 예. 그런 새해 집이 맞이해서 있었구나. 이야, 우리 박 대리님은 회사에서도 그렇게 회의를 하시면서도 집에 가서까지 회의를 했어. 왜 이렇게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회의주의자는 아닌데. 네. 가족에 대한 예의는 평소에 지키시라고요. 아무튼 네. 1년에 이제 연초에 한 번 하고요. 이제 7월 초에 하반기를 맞이할 때 한 번씩 해서 1년에 2번을 하게 되는데 이거 진짜- 어떤 얘기를 해요? 이때 자녀들한테 장래 희망을 물어봐요. 그래서 과거하고 달라진 경우가 있잖아요. 계속 유지될 수도 있고, 그래서 달라지면 이유가 있냐, 네. 계기가 있냐 이런 것들도 물어보고 평소에 하지 못했던 얘기를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그런 자리를 좀 잡기도 박 합니다. 대리님 갑자기 멋있어 보이는데요. 그래, 근데 네. 되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그 회의록을 이제 보관하잖아요. 그 보관하는 그 파일철에 그 저희 집 증권이 그대로 보험 증권. 그대로 모셔져 있어요. 와, 저는 이런 그래서-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은 반드시 우리 집 보험 증권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체크를 하고 있고요. 우리 들으시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가정을 이루고 계시다면 저처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네, 부부끼리 뭐 자녀와 함께 나눠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의미 네.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난 싫어. 여기서 이제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보험료를 얼마 내는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해요. 그냥 대략은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저도 한번 꼭 점검을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알아두면 약이 되는 보험 이야기, 알약보험을 듣고 계십니다. 그럼 먼저 잠깐 광고 듣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찬원정대 대표 장상입니다. 집에서 매일 뭘 드실지 고민되시죠? 전국의 맛있는 반찬 맛집에서 우리 집 식탁까지 전국 8도의 개성 있는 반찬을 맛볼 수 있는 전국 반찬 쇼핑몰 반찬원정대를 소개해드립니다. 맛있는 반찬이 생각나실 땐 반찬원정대를 검색해보세요. 모바일 앱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찬 원정대는 사장님이 직접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시면서 그 지역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그 반찬 가게들을 발굴을 하셨대요. 이거 제가 지난주에 먹었던 그 반찬이 벌써 광고가 들어왔나 봐요. 그래요? 네, 어때요? 아니, 얼마 전에 집에 갔더니 익숙하지 않은 반찬들이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한 줄 알았는데 맛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익숙하지 않은 맛이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반찬 원정대에서 주문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반찬은 전라도 반찬이 진짜 맛있는데. 그러니까 이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서 이렇게 주문을 하면 네네. 가격대도 2만 원대에서 4인 가족이 한 일주일 정도 먹을 수 있는 한 6가지 정도의 반찬이 한꺼번에 올라오더라고요. 전라도에서 올라왔어요. 괜찮다. 좋습니다. 집에 소개해 주시면 풍성한 저녁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 한번 시켜 먹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네. 꼭 한번 신청을 해봐야 되겠네요. 반지 원정대 아니고요. 반찬 원정대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눈물 나는 이유를 보자면 필요한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이제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네네. 네. 사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이제 자기 보험료 엄청 많이 내신대요.
그래서 아무 걱정 네네. 없다고 굉장히 보험 얘기가 나올 때마다 너무 뿌듯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참 뒤에 그분을 만났는데 그 사이에 이분이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도 하고 수술도 하고 이런 류의 일이 생겼는데 나중에 막 보험에 대해서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내가 보험료를 한 달에 몇백만 원을 냈는데 아무것도 보장을 못 받았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가입했던 매달 몇백만 원 내는 보험료가 보장성이 아니라 연금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랬죠. 그런데 네. 이제 소비자들은 내가 보험에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무조건 보장이 맞아요. 된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장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완전 엄청 화가 나셨던 뭐 이런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요즘에는 보험회사에서도 아예 상품의 그 설명서 앞에 네. 이 상품은 저축이 아닌 보장성 상품입니다. 혹은 이 상품은 저축형 상품입니다라는 명시가 딱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긴 그것부터 하죠. 얘기를 하고 음. 사실 이제 소비자들께서도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게 보험회사에서는 크게 보면 암보험이나 실손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이라는 큰 축과 연금보험과 같은 저축성 보험으로 이렇게 두 갈래의 큰 축을 나누어서 판매를 하거든요. 네. 저축성 보험은 앞에서 얘기했던 7에서 10%에 포함돼서는 안 돼요. 이 아. 부분은 노후 대비나 혹은 자산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저축으로 봐야 되는 게 맞고요. 네. 보험가입자 입장에서는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보장성 보험에서의 보장이 제대로 되는가를 봐야 되는데 네. 사실 따박따박 보험료 냈는데 병원 갔을 때 보장 안 되면 정말 억울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 요즘에는 심지어 드라마에서조차도 이런 소재가 이제 보험 설계사들로 인해서 발생이 된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1차적으로는 내가 구매하는 상품에 대한 그 내용들은 소비자가 먼저 잘 보고 판단해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좀 더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맞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현재 가입한 보험의 보장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뭘 먼저 하면 좋을까요? 먼저 가입하신 보험의 증권하고요. 네. 약관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권하고 약관이요. 네네. 근데 사실 저는요 증권도 그렇고 약관도 그렇고 보면은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거기다가 그 가입할 때 상품 설명서도 주잖아요. 네네. 그거를 보면은요 요즘엔 뭐 열 몇 장씩 주는 거예요. 이거 열 몇 장이 아니라 뭐 수십 장 돼요. 그죠? 네.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거 언제 다 보고 있냐는 거죠. 첫 장 넘기다 아이씨 그러고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예, 글씨도 굉장히 작아요. 네네. 예, 맞아요. 보험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많은데요. 금융감독원의 규제가 지속적으로 좀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어야 될 내용들, 그 네. 고객한테 좀 제시해 줘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요약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세 가지를 확인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가지요? 네, 첫째, 네. 상품의 정확한 이름을 확인하십시오. 상품 이름. 네, 상품명에 답이 있습니다. 음. 땡땡 연금보험 네. 예를 들어서 그거는 이제 저축성 상품이고요. 네. 땡땡 종신보험은 이제 보장성 상품인 거죠. 그리고 뭐 땡땡 변액 종신보험, 변액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네. 중도 해약하고 뭐 중도 해지하고 이랬을 때 환급금이 이제 투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납입 기간하고요. 보장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예, 각각 구분해서 언제까지 돈을 내고 언제까지 보장을 받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현재는 대부분의 상품들이 80세까지 보장받는 게 대세거든요. 네. 일반적인 케이스들이 많은데 최근에는 이제 아직까지 뭐 이렇게 틀이 확 바뀌진 않았지만 100세까지 보장해주는 상품들도 슬슬 나오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상품을 가입했는지 예, 그리고 납입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사실 20년 납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20년이 사실 생각보다 긴 세월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갱신형인지 아니면 비갱신형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암 진단금 같은 경우에는요. 갱신형이 좀 많고요. 네. 지금은 갱신형이 좀 저렴한 편이에요. 근데 갱신을 하는 시점에는 굉장히 비싸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갱신형을 가입하는 것이 좋은지 또는 이제 비갱신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전문가하고 같이 고민할 필요는 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지금까지는 두 가지의 눈물 나는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과도한 보험료를 내는 경우, 그리고 필요한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외에 또 눈물 나는 경우는 더 없을까요? 사실 많죠. 뭐 많아요. 그중에서 그럼요. 네. 근데 많아요. 크게 보면 아까 이제 우리가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나눈 거고, 뭐 굳이 하나 정도를 더 얘기를 하자라면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상품을 가입하는 게 바람직한지를 이제 결정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요즘 같이 정보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요즘에 정말 주변에 보험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분이 없는 사람이 없고, 맞아, 주변에 너무 많아. 텔레비전만 틀면 그 내가 보험 좋아하는 광고. 프로그램 사이사이에 보험의 광고는 수없이 나오고. 홈쇼핑. 그렇죠. 뭐 이러다 보면 도대체 어떤 게 맞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보험회사도 생명보험사는 23개나 되고 손해보험사도 13개나 돼서 엄청 많네요. 뭐 이런 회사의 각각 회사의 보험 상품이 뭐 작게는 5-6개에서 많게는 10가지가 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정말 수백 개인데 그렇죠. 어떤 걸 가입을 해야 될지 이제 막상 하고 싶어도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뭐 그런 어떤 북받침이 생기는 거죠. 아, 머리가 아파서 눈물이 나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래서 또 저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네. 건강한 보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열정적인 보험인들이 똘똘 뭉쳤습니다. 보험 때문에 아프고 쓰린 속을 달래드리고 처방해드리는 방송. 여러분은 지금 알아두면 약이 되는 보험 이야기, 알약보험을 듣고 계십니다. 혹시 청취자분들의 상황에 꼭 맞는 보험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어떻게 하시면 되죠? 알약보험을 네이버에다가 검색한다.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접속한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스북도 그렇죠. 있고 팟빵, 지금 나가고 있는 팟빵 뭐 이렇게 많네요. 네, 저희 알약보험을 만나실 수 있는 방법은 참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편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상담 요청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매 순간마다 우리가 건강만을 걱정하면서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대신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건강검진하면서 체크해보고, 건강검진 했는데 문제 없으면 다음 검진 때까지는 편안하게 사는 거고, 혹시라도 치료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발견되면 얼른 치료해서 또 건강 회복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보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증권 꺼내놓고 우리 빡대리님처럼 예쁘게 보관하고 계시는데 이거 매일매일 볼 수는 없거든요. 네. 하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내가 가입한 보험이 현재 내 삶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한지 아닌지, 또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고, 혹시라도 이제 보장 내용의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그에 따른 조치를 내서 정상적인 방향으로 돌려놔야 되겠죠. 근데 일반 소비자분들이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럼 이제 뭐 전문가하고 상의해 봐야죠. 보험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신 적 있나요? 보험 때문에 속상한 적 있으시죠? 여기 좋은 보험 약이 있습니다. 알아두면 약이 되는 보험 이야기, 알약보험. 약 드실 아니. 지금은 약 들으실 시간입니다. 기침 나면 약만 먹으면 나아도 되는 감기인지, 네. 입원을 해야 되는 폐렴인지 확인하려면 의사 선생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주변에 병원이 보이지만 보험은 어딜 가야 진짜 전문가를 만날 수 있나요? 아하, 좋은 질문인데요. CU GS25 함께하고 싶은 알약보험에 의뢰하시면 진짜 전문가를 언제든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우리 3회차 할 때 이 중에서 분명히 광고 들어올 거예요. 아, 네. 네, 그럼 이번에는 빡대리님도 결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첫째, 저 이게 숫자 세는 걸 좋아하거든요. 좋아요. 깔끔하게. 첫째, 고객께서 꼭 확인해야 될 것들. 네. 보장 기간, 납입 기간, 갱신인지 비갱신인지 네.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상품명에 답이 고스란히 놓여져 있다. 아, 상품명을 잘 살펴봐야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FC는요 보험사의 판매 대리인일 뿐이기 때문에 네. 너무 믿어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너무 의심하셔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FC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1위가요. 네. 평생 고객님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말이거든요. 반대로 고객님들의 불만사항 1위가 내 담당 FC 어디 갔지? 그렇죠. 이거거든요. 예, 어느 날 그래서 전화하면 끊겨 있고 뭐